네, 동시효과국입니다. 오늘은 보고만 있어도 배부른 그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그동안 미국 증시 오른 부분을 오늘 하루에 좀 모두 다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탄력이 좋습니다. 고점 부근의 마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 대비로는 2% 훌쩍 넘는 상승권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현재는 2.63% 정도 플러스권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포인트로는 62포인트의 상승권. 그래서 지수는 2,447포인트 선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450선 잠시 갔다 오기도 했었고요. 긴 양봉입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조금만 더 힘을 내면은 20일 이평선도 회복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약간은 좀 주춤합니다. 오늘 이 정도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2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바짝 붙여놓습니다. 2.4% 정도 플러스권이고요. 796.49포인트, 800선 그 근처까지 단번에 왔습니다. 하루에 상승 탄력 18포인트 이상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나란히 추석 이전에 이 거래일이었던 목요일장 그리고 오늘장 화요일장 이렇게 이 거래일 연속된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고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종목도 상승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합해서 하락 종목이 300개 미만으로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세에 동참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상한가 마감 앞두고 있는 종목이 총 6종목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상한가 종목 쪽에서 제약바이오, 개별 뉴스 있는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있다는 건데요. 첫 번째로 ST큐브부터 보겠습니다. ST큐브가 제약바이오 잠잠할 때도 이 종목이 먼저 시동을 걸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재차 상승 흐름에 불을 지피는 모습입니다. 지난 7월 달부터 이 종목 가파르게 오르다가 또 가파르게 밀렸다가 그랬는데요. 내용은 오는 11월입니다. 이 종목이 11월에 있을 이 미국의 학회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의 면역 항암 학회에서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재료가 부각되면서 오늘 오후에 한 11시 즈음이었는데요. 그때 상한가 들어가고 풀리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한가 잔량이 35만 주여서 상당히 좀 강하게 상한가의 장벽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파맵신도 보시죠. 파맵신도 현재 상한가 무난하게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은 카티세포 치료제 이 항암 효능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 이 두 종목이 제약바이오 분위기를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 제약바이오 외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9월 13일 화요일 국내 증시 이렇게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는 원래 명절 후유증이 있게 마련인데 시장이 이 후유증을 단번에 털어내줬죠. 후유증 따위는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우리 증시 이렇게 강한 움직임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예견됐습니다. 우리 쉬는 동안에 미국 증시가 내내 오름세를 나타냈고 악재보다는 호재성 뉴스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증시 분위기가 좋았는데 수급도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변국의 상황입니다. 주변국도 우리 증시만큼 올라줬으면 싶었는데 일본 증시 한번 보시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28,614.63엔에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은 강보합권 정도 잠잠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일본은 우리 증시가 쉬는 동안에도 정상 거래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럴 수 있을 텐데 중국 증시는 우리 증시 쉴 때 쉬었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 휴장이었고요. 금요일 우리 쉴 때는 정상 거래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중국도 중추절이 이번 주말이어가지고 어제 휴장이었고 오늘이 이번 주에 첫 번째 거래일인데 별 반응이 없습니다. 중국은 강보합권이 그냥 유지되는 정도고요. 현재 상해 종합이 0.02%의 제한적인 오름세 나타내면서 3262.25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천 쪽도 큰 반응 없습니다. 0.33% 정도 미미한 수준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한중일 가운데서 우리 증시만 급등을 했고요. 나머지 뭐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동시간대 진행되는 홍콩 증시 이쪽도 홍콩, 호주 이쪽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우리 증시의 유난히 강한 움직임 좀 눈에 띄었는데 다음은 환율 동향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 상승 움직임이 다소 좀 꺾이는 모습이었죠. 우리 증시 쉴 때 진행됐던 이 달러 인덱스도 꺾였습니다. 109선까지 갔다가 107선 정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요즘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 7원 20전 하락했습니다. 1373원 60전에 거래 마치면서 오늘은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 구간에 있었고요. 밴드는 1372원에서 1377원, 5원 정도의 밴드폭을 보여주면서 오늘장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이 거래를 연속해서 환율은 꺾여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살펴보시죠.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오늘 저녁 미국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국내 시장은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장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2.7% 이상 올렸고요. 65포인트 오른 2,449포인트를 터치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보겠습니다. 장 초반 상승갭 만들면서 탄력적인 흐름 이어나갔는데요. 장 후반부에 2,450포인트까지도 돌파하는 흐름 이어갔습니다. 네, 상승폭 점점 키워가면서 21선까지 맞닿는 모습 연출됐는데요. 장 막판에 2,449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율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3,965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이어서 기관이 더 많이 크게 샀습니다. 7,159억 순매수했습니다. 반대로 개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1조 넘게 매도했는데요. 1조 1,032억 정도 매도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도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막판까지 상승불 켜는 섹터가 가장 많았는데요. 먼저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유입되면서 전기전자 업종 섹터 상승했습니다. 끝까지 4% 이상 오르면서 거래 마쳤고요. 또 운수창고 섹터도 강했습니다. 4.07% 정도 올렸는데요. 대체로 오늘 항공주와 해운주들 상승하면서 업종 상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비금속 광물 섹터, 리튬 정제 산업에 대한 중요성 부각되면서 관련주들 상승 탄력 좋았는데요. 막판까지 3.9% 정도 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또 철강금속 섹터도 포스코 공장 가동 중단의 수혜주들 부각되면서 3% 넘게 큰 폭으로 올리면서 마쳤고요. 또 금융 섹터도 투자 심리 개선되면서 3%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락 섹터 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은 막판에 두 종목으로 마감했는데요. 운송장비 섹터에서는 방산주들이 오늘 끝까지 부진하면서 0.3% 넘게 하락세 연출됐습니다. 이어서 통신 섹터도 다소 부진한 흐름 이어갔는데요. 막판까지 0.2% 가까이 하락세 연출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회복하면서 대체로 그동안 부진했던 종목들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오늘은 지난 미국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에 이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 강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4.5% 가까이 올리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58,100원에 거래 마쳤고요. 또 기관과 외국인 매수 물량 들어오면서 SK하이닉스 역시 4.8% 넘게 올리면서 94,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종목도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2% 넘게 올리면서 거래 마쳤고요. 이어서 LG화학도 3.2% 넘게 오르면서 66만 5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삼성 SDI가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5.4% 넘게 올리면서 60만 2천 원 터치하고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인터넷주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이버가 3% 넘게 올리면서 마감했고요. 카카오가 2.94% 올리면서 7만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그동안 환율 상승 수혜 입었던 자동차 종목들 오늘 오전에는 좀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장 막판 들어서 강보합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대차가 0.25% 정도 올리면서 20만 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기아도 0.5% 가까이 올리면서 8만 1,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끝까지 3.8% 넘게 올리면서 84만 1,000원 터치하고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주와 해운업종 관련된 소식인데요. 오는 15일 국내 조선과 해운업종 상위 15개 종목을 바탕으로 한 ETF를 상장한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중장기적인 LNG선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더불어서 ETF 상장까지 이어지면 관련 투자가 확대될 거라는 전망에 오늘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HMM이 5% 이상 올렸습니다. 2만 1,050원까지 상승불 지켜주면서 거래 마쳤고요. 이어서 펜오션도 7.2% 가까이 올리면서 5,180원 터치하고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대한해운 역시 상승 탄력 좋았습니다. 7.6% 넘게 올리면서 2,240원에 거래 마쳤고요. 이어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강보합권에서 터치하고 거래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 리비안 관련주 소식입니다. 지난 8일에 발표된 소식에 따르면 리비안과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기벤을 생산하기 위한 합작 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투자와 기술, 또 공급업체를 공유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코스피 시장 쪽에서 대표적으로 대원화성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막판에 탄력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6% 이상 올리면서 2,99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쪽에서 에코캡이 4% 이상 올렸고요. 또 폴라리스 세원도 4.3% 넘게 올렸습니다. 이어서 우리산업 역시 탄력받으면서 2.62% 올리면서 17,6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먼저 보시면 2.44% 올렸고요. 전거래일 대비 18포인트 올리면서 796포인트 터치하고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 넘게 올리면서 강한 회복세 이어갔는데요. 막판까지 790선 중반에서 횡보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오늘 개인 홀로 팔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기관 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매수세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1,090억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2,279억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반대로 개인 쪽에서 3,200억 가까이 매도하면서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총상위주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오늘 상승불 켜는 종목 많았는데요. 바이오주에서는 HLB 홀로 변동성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장중에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도 연출됐는데요. 장 막판 들어서 낙폭 만들어지면서 2%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막판에 57,000원 터치하면서 하락 전환 마감했고요. 또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8% 넘게 상승불 켜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72,1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 역시 1% 넘게 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또 알테오제는 연속적인 상승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오늘도 1.53% 올리면서 59,9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2차전지 소재주 역시 강했습니다. LNF도 상승 마감했는데요. LNF가 3.2% 넘게 올리면서 234,4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에코프로비암이 막판에 상승 전환하면서 강보합권에 거래 마쳤습니다. 0.37% 올리면서 108,400원 터치했고요. 또 에코프로도 강보합에 거래 마쳤습니다. 125,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게임주가 오늘 가장 뚜렷한 상승세 나타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우마무스메 사용자 간담회에 대한 합의 소식 나오면서 강한 상승불 켰습니다. 막판까지 5% 넘게 상승불 켰고요. 51,800원 터치하고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른 게임주인 펄어비스 역시 4.3% 넘게 올렸고요. 57,4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일 양국 간 입국 전 코로나19 면제 소식으로 여행주를 상승했었는데요. 오늘은 일본 정부의 관광비자 면제 방안 검토 소식 나오면서 관련된 여행주들 탄력 좋았습니다. 이번에 관광비자 발급 면제가 통과될 경우에 일본 여행을 2년 만에 전면 재개하게 되는 것인데요. 추가 입국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모두 투어가 4.5% 넘게 상승했습니다. 18,350원에 거래 마쳤고요. 이어서 참 좋은 여행도 4% 넘게 올렸습니다. 11,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노랑풍선과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까지도 이어서 상승 탄력 좋았고요.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하나투어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6.5% 넘게 올리면서 63,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포르쉐 관련주 소식입니다. 최근 포르쉐가 IPO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 부품주들 상승 탄력 좋았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다시 한번 탄력 이어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슈되었던 종목들은 다소 탄력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3기 같은 종목은 16% 이상 다시 한번 상승 탄력 좋았고요. 또 예선테크가 다시 한번 새로 부각되면서 LCD와 디스플레이 점착 소재 전문 기업으로 부품 공급한다는 소식 나오면서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예선테크가 2,130원에 거래 마쳤고요. 예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 받았던 성우전자와 세아메카닉스, 코리아FT 역시 상승 탄력 이어가면서 3%대 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